자, 이번 시간에는 이 벡터의 길이, 그리고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 간의 거리와 이 각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서 이 벡터의 길이는 놈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이너 프로덕트랑 놈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놈을 디파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벡터 x의 놈은 그 x의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 오브 xx의 스퀘어 루트와 같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역이 성립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이걸로부터 자연스럽게 놈을 디파인 할 수 있지만, 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너 프로덕트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놈이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야기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가 이제 맨하탄 놈이 있는데요. 이 맨하탄 놈은 우리가 에런 놈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p 놈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p 놈은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p 놈이라는 거에 대한 노테이션이고요. 얘는 시그마 xi의 p승의 p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맨하탄 놈은 p가 1인 경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레멘트의 절대값들의 합과 같은 거고요. 그리고 유클리디안 놈은 p가 2인 경우였었죠. 그래서 엘레멘트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운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p가 3인 경우, 4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미 벡터에 대한 어떤 놈이라고 한 함수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p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p놈들 중에서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자연스럽게 디파인 되는 놈은 이 유클리디안 놈, L2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p가 2가 아닌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 놈들은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정의된 것들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 벡터 간의 각도에 대해서 디파인을 할 때 이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이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떤 이너 프로덕트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우리가 이걸로부터 자연스럽게 놈을 디파인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루트 x x 이제 얘가 놈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놈은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정의된 이 놈은 아래와 같은 이니퀄리티를 항상 만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고요. 이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는 상당히 다양한 그런 티오렘들을 증명을 하는데, 다양한 이 프로퍼티들을 증명하는데 많이 활용이 되는 이니퀄리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이 tx 더하기 y 이 벡터의 이 스퀘어드 놈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놈의 정의로부터 이 놈을 제곱하면 얘가 바로 tx 더하기 y 그리고 tx 더하기 y의 이너 프로덕트가 되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에 따라서 얘는 우리 이너 프로덕트는 이제 바일리니어한 그 매핑이니까 얘를 쭉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쭉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t제곱 xx 더하기 2txy 더하기 y. 자,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이제 이너 프로덕트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만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값이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조건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조건은 뭐였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는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생각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우리가 예전에 판별식이라고 배웠던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이 2차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2차 방정식 t에 대한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b제곱이니까 x, y의 제곱 4가 되겠죠. 다음 마이너스 4 곱하기 ac x, x 곱하기 y, y가 됩니다. 얘가 항상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x, y 제곱은 x, x, y, y 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양변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주면 이 부분은 절대값 x, y가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루트 x, x, 루트 y, y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x의 놈이 되고 얘가 y의 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야기된 이너 프로덕트부터 정의된 이런 놈에 대해서 이 코시-슈아르츠 이니퀄리티가 항상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유념해 둬야 되시는 부분은 앞서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얘와 같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었죠. 이것은 이너 프로덕트가 이 파지티브 데피니트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임의의 두 벡터 x, y, 예를 들면 이 부분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가 양수란 얘기는 아닙니다. 파지티브 데피닛은 이렇게 같은 애들이 들어갔을 때 이 이너 프로덕트 값이 얘네들이 0벡터가 아닌 이상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스퀘어 루트를 씌울 때 여기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는 것,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벡터 간의 거리, 이 디스턴스와 매트릭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는 이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때 x, y 두 벡터 간의 거리, 디스턴스는 이 두 벡터의 차이의 놈이 됩니다. 그래서 x-y와 x-y의 이너 프로덕트를 스퀘어 루트로 씌운 부분, 이게 바로 이 두 벡터 간의 디스턴스가 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이너 프로덕트를 다 프로덕트로 이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디스턴스를 우리가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디스턴스 함수가 있을 때 여기 보시면 xy, 이 벡터 스페이스 V에 있는 두 개의 임의의 xy를 받아서 리얼 밸류, 디스턴스로 이렇게 매핑을 해주게 되죠. 이러한 매핑을 우리가 매트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앞에서 이 벡터의 길이를 재는 놈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디스턴스도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되면 이러한 관계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리가 디스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디스턴스라는 게 꼭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어야만 정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놈이 정의가 되면 이 놈을 이용을 해서 디스턴스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이 있을 때 이 매트릭에 항상 대응되는 이너 프로덕트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매트릭은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매핑이 파지티브 데피니트여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xy에 대해서 이 매핑된 값, 리얼 밸류로 매핑된 이 디스턴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 거리가 0인 경우는 곧 x랑 y 두 개의 벡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역도 마찬가지고요. 두 벡터가 같을 때만 이 디스턴스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디스턴스가, 이 매핑이 시메트릭해야 됩니다. xy나 yx나 같은 결과를 줘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트라이앵귤 이니퀄리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xg 간의 디스턴스는 xy 더하기 yg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질을 만족을 하면 이러한 매핑을 우리는 매트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벡터의 이 앵글에 대해서, 각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우리가 이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두 벡터 사이의 이 각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벡터가 아닌 두 개의 벡터 x, y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항상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에서 오는 건데요. 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를 다시 설명드리면,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야기된 어떤 놈이 있을 때 이 놈은 항상 이니퀄리티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를 다시 써보면 절대값 x, y는 x의 놈과 y의 놈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 이퀄리티는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이퀄리티는 x, y가 같은 경우고,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니퀄리티가 항상 만족을 한다고 했었죠. 자, 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로부터 이 아래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연스럽게 놈을 디파인할 수가 있고, 이 놈에 대해서 항상 이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되니까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x, y의 이너 프로덕트를 각각의 놈의 곱으로 나눠준 이 가운데 있는 이 텀은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이 코사인 오메가를 이 가운데 있는 텀을 우리가 코사인 오메가라고 하면 임의의 두 벡터에 대해서 항상 어떤 유니크한 0에서 파이 사이에 있는 유니크한 오메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이 오메가를 두 개의 벡터에 대한 앵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값은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제 그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이 텀이 항상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코사인 오메가에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코사인 오메가가 정해지면 여기에 해당되는 유니크한 오메가가 항상 디파인이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두 벡터의 앵글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로부터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이 벡터 간의 그 특징, 벡터 간의 어떤 관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오소고널리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벡터 x, y가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0이면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벡터가 서로 오소고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벡터의 놈이 1이면, 그러니까 유닛 랭스를 가지면, 그러면 두 개의 벡터는 오소노멀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소고널에다가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유닛 벡터라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소고널리티랑 직교한다는 거랑 이제 같은 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이너 프로덕트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닷 프로덕트로 정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공간상에서 두 벡터는 직교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오소고널리티는 그것보다는 더 제네럴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가 닷 프로덕트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정의가 되면 직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하나 살펴보죠. 우리가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x 벡터는
1, 1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벡터는 마이너스 1, 1에 해당이 된다고 해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로 닷 프로덕트를 이용을 하면 x, y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 그러니까 닷 프로덕트죠. 이 값은 0이 되죠. 자, 이거를 이용해서 두 벡터 간의 각도를 한번 재보면, 자, 앵글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x, y. 그쵸?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분의 0. 그래서 0이 되죠. 그렇죠? 여기서 코사인 오메가가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오메가는 9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프로덕트가 이너 프로덕트로 활용이 되면 이때 이 두 벡터는 직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두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번 해보면 x 트랜스포즈 그다음에 2, 0, 0, 1 그다음에 y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고 해보죠. 자, 이게 밸리드한 유효한 이너 프로덕트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가운데 있는 A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파지티브 데피닛 매트릭스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오렘에서 어떤 이너 프로덕트가 있으면 여기에 대응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는 파지티브 데피니트한 매트릭스가 존재한다고 했었고 그 역도 성립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는 우리가 쉽게 파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이너 프로덕트는 밸리드한 그런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자, 이 이너 프로덕트를 이렇게 정의를 한 상태에서 두 벡터 간의 각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그럼 먼저 x의 놈을 계산을 해보면 얘는 xx, 이 이너 프로덕트의 스퀘어 루트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1, 2001, 1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야겠죠. 그러면 이게 결과를 하면 루트 3이 나오고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면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러한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된 상태에서 두 벡터 간의 각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실제 이너 프로덕트 값은 11, 200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 마이너스 3분의 1 이게 이제 코사인 오메가에 대응이 되는 값이니까 실제로 이 각도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110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예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두 벡터가 오소고널하다는 개념은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예제에서 다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로 쓰면 이 두 벡터는 오소고널하지만 이 이너 프로덕트를 바꾸게 되면 다른 이너 프로덕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두 벡터는 오소고널하지 않습니다. 이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 값이 이제 0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 두 벡터가 오소고널하다는 개념과 두 벡터가 이제 직교한다, 퍼펜디큘러하다는 개념은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소고널리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어떤 스퀘어 매트릭스, n×n 스퀘어 매트릭스 A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매트릭스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것 때 칼럼들이 서로 오소노멀하면, 다시 얘기하면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가 둘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퀘어 매트릭스 A를 오소고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 트랜스포즈 A가 I고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I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아이덴티티가 나왔죠. 그게 바로 A의 인버스의 정의였죠. 그래서 A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A의 트랜스포즈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져 있는 매트릭스가 오소고널 매트릭스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트랜스포즈만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서 어떤 매트릭스는 결국엔 리니어 매핑을 실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핑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오소고널 매트릭스로 어떤 벡터를 매핑한다,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랬을 때 그 벡터의 길이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각각을 오소고널 매트릭스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했어요. 그때 이 두 벡터의 사이의 각도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이너 프로덕트와 그리고 이제 벡터의 길이, 그리고 벡터 간의 디스턴스, 그리고 벡터 간의 앵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로부터 우리가 디스턴스, 앵글 이런 것들을 디파인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오소고널하다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면 두 벡터는 이제 오소고널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오소고널 개념은 이너 프로덕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